네, 생방송 건강 콜센터 시간은 5시를 향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젊게 들리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4년생. 네. 그러니까 약 80세쯤 됐겠죠? 아유,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젊게 들리시네요. 네, 왠지 건강하실 것 같은데 어디가 편찮으실까요? 허리랑 양쪽 무릎이 아파요. 아, 네. 허리랑 무릎이요. 네. 평상시 어떤 생활할 때가 가장 불편하세요? 그냥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거나 네. 뭐 서 있거나 뭐 움직여도 이 양쪽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요. 네. 그리고 허리가 이제 네. 꼬리뼈 바로 네네. 위쯤에서가 거기가 저리고 막 시리고 막 그래요. 오. 그러면 이거를 병원에 가서 한번 좀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아니, 진단을 좀 받아보셨나요? 진단을 받아봤고, 네. 근데 이제 이 MRI도 찍어봤어요. 아, 허리 쪽으로요? 허리도 찍었고 무릎도 찍었어요. 네네. 네네.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 허리는 굉장히 건강한데, 네. 그 맨 밑에 저기 그 벨트 매는데 그 밑에쯤 고기 주위에 네네. 고기가 약간 좁으로 들었고 그렇구나. 염증이 약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심하신 건 아닌데. 그러면은 네. 그래서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아버님? 그냥 주사만 맞았어요. 아, 어떠세요? 좀 주사를 몇 번 맞으셨죠, 지금? 지금 한 8번쯤 맞았는데 8번이요? 많이 네. 맞으셨네. 네. 네. 예. 근데 그게 예. 차도가 처음에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뭐 차도가 별로 없어요. 네, 8번까지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증상, 다행히 그래도 검사한 게 무릎 쪽은 그래도 뭐 이렇게 심한 소견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듣지는 않으셨어요? 무릎에는 물이 약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이 약간 있다. 근데 뭐 심각하게 많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신 건 아니시죠? 예. 근데 허리 좋습니다. 쪽은 네네. 허리 척추는 굉장히 건강하대요. 뭐 40대 허리를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버님 같은 분은 이제 말씀도 지금 목소리도 너무 젊으시지만 나이랑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마음도 이팔 청춘이지만 몸도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통증이 감사합니다. 8번 주사를 맞았는데도 계속 아프다면 뭔가 주사가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심한 소견이 아니라고 하면은 최소한 4-5번, 한 3번만 맞아봐도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효과를 못 봤다 그러면은 한 병원에서 계속 치료할 게 아니라 조금 병원을 좀 바꿔보거나 의사 선생님을 바꿔서 좀 새로운 치료법은 없는지 또 다른 치료법은 없는지 아니면 또 똑같은 주사를 하더라도 병원마다 또 어떤 선생님한테 맞느냐에 따라 또 치료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병원을 좀 바꿔서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허리가 좀 아래쪽이 좀 염증이 있고 안 좋다, 내려앉았다라는 건 아마 요추 4-5번이나 5-6번 쪽이 약간 내려앉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 협착증의 약간 일종인데 염증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주사로 충분히 가라앉을 거고요. 혹시나 이게 기계적으로 눌리는 신경 눌리는 병변이 있어서 자꾸 재발이 된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우리가 내시경을 해서 넓혀주는 이런 시술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이 또 의외로 또 중요한 게 지금 살짝 물이 차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지금 아버님 나이 때 이 무릎이 살짝 물 차는 사인이 연골이 살짝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주사들 아니면 또 연골의 재생이 도움되는 여러 주사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 그 주사를 잘 맞아 놓으면 나중에 또 물차거나 재발하거나 이런 거를 잘 막을 수 있으니까요. 좀 경험 많은 의료진을 좀 찾아서 잘 좀 상담 받아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많이 아프시지 않은 이런 상황이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무릎도 노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아프시지 않을 때 잘 치료를 받아두시고 꾸준히 관리를 해두시면은 계속해서 건강한 목소리처럼 건강한 무릎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62살이에요.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안 좋으신 건지 양혁재 원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무릎이 네. 아직 그리 심하진 않은데 네네. 조금 통증이 있어서요. 조금 통증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지금 겨울부터 갑자기 지금 그러거든요. 올 겨울부터. 겨울부터 한 2, 3개월밖에 안 되신 건데 이게 처음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리고 통증이라는 게 주로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세요? 아니면 뭐 계단을 다니거나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뭐 일어나려고 하거나 이럴 때 아프신 이게 건가요? 밖에서 자전거 탈 때도 그러고요. 네. 밖에 이제 실내 걷는 거 운동 좀 할 때 그러고 이게 누워 있을 때 좀 웃더라고요. 야, 그럼 가만히 있으셔도. 누워 있어도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그러고 그럴 정도면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증상만 가지고 100% 진단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경험상 이 안에 무릎 안에 염증이 물이 차고 좀 약간 염증이 아주 심한 만성 염증이 심하면 그렇게 좀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좀 심하고 막상 들어가 보면 염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약은 드셔보셨나요, 어머님? 아직은 약을 안 먹어봤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아픈 게 아니고요. 네. 가끔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머님. 지금 나이도 젊으시고 이제 물론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지금 처음 아픈 거다 보니까 뭐 약도 안 먹고 지금 2, 3개월은 그냥 좋아지겠거니 하면서 그냥 기다린 건데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면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서 또 자꾸 주사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주사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수술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대로 검사를 해서 왜 이게 아픈 건지 이렇게 보통 그냥 나을 병은 2, 3주 쉬면 또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2, 3개월 가도 아프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검사를 이렇게 아끼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검사를 잘 해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초기에 딱 잡게 되면은 치료도 간단하고 또 통증도 훨씬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마시고 이때 딱 제대로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서 건강검진하듯이 무릎 관절염도 초기에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잘 검사하고 치료받으시면 나중에 먼 미래에 좀 크게 뭐 아프거나 또 수술하거나 이럴 일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전문 병원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직 병원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통증이 계속된다는 거는 만성 염증이 있으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운동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꼭 병원 가서 한번 사진도 찍어 보시고 검사도 받아보셔서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근데 뭐 하나 감사드립니다. 물어봐도 되나요? 네, 짧게 물어보세요. 여기 밖에서 걷는 거 좀 걸어도 그런 상관없나요? 지금 많이 물 차거나 붓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가볍게 평지 걷는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통증 있는 상태에서는 뭐 15분이나 30분 이상은 절대 걷지 말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작은 양으로 평소보다 운동량을 좀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운동 조금 줄여보시고 일단 치료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4이요. 70대 네. 중반이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거죠? 네. 네,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지금 많이 불편하세요? 제가 오른쪽 다리가 한 6년 전서부터 아팠거든요. 오래되셨네요. 네.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서 네네. 병원에서 무슨 시술이라고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시술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계속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있잖아요. 네. 연골주사. 연골주사. 네. 네. 그거를 계속 이제 맞고 있다가 한 작년서부터는 안 맞고 있는데 이제 그 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구나. 네. 네. 그래서 네. 그거 만일이 지금 통증은 아주 심하지는 않고 조금 걸으면은 좀 심하고 오래 걷지를 못하는 그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꼭 인공관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딴 거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머님 말고도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거를 내가 진짜 꼭 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수술을 강요하진 않고요. 어머님이 꼭 이제 생활 습관
어머님 생활 반경이 점점점 줄어들거나 집 밖을 나가는 걸 힘들어하시거나 아예 그냥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시면서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거나 어디 여행 가거나 활동하는 걸 줄여지고 있다. 이러면 점점점 이제 좀 우울해지고 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생활들이 계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수술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통증이 심하진 않으시니까 이게 수술도요.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제도 진료 보신 분 중에 수술을 안 해도 되실 분이었는데 수술을 하고 오셔서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인공관절을 이미 해버리시면은 또 너무 아파서 또 이게 또 그 후유증이 이제 어떻게 다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지금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니한테 진짜 꼭 해야 될 사랑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어머니의 주관적인 증상과 그다음에 실제로 객관적인 검사, 엑스레이나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면 이 MRI 보면은 정확하게 이분은 수술을 해야만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면 아주 잘 지내실 수 있는 분이라서 당장은 하지 않고 좀 더 버틸 수 있거나 이대로 좀 더 잘 지내실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요. 검사는 제대로 좀 해서 확인을 해보고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어머님의 증상과 함께 컨디션을 보고 잘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한쪽이 완전히 붙었대요. 이게 네네네. 이제 연골이 닳아서. 네. 그래갖고 하셔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만 그렇죠. 하셨지 하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정은 어머님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뼈가 붙었다 하더라도 이 사기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뼈가 내려앉은 사기. 아직 다리가 확 휘어지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걸을 수가 없으시니까. 근데 그냥 뼈가 딱 붙었다 하더라도 이게 3기에서 4기 살짝 초기 단계면 이거 단계에서는 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치료가 인공관절 말고도 많으세요. 그래서 꼭 아픈 수술, 인공관절 말고도 여러 가지 재생치료나 주사치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 컨디션과 상태에 따라서 어머니한테 꼭 맞는 치료를 권해드리니까 경험 많은 의료진을 잘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머님이 딱 만족하실 만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큰 병원에 가서 그런 MRI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검사를 해보고 어머니 증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머니한테 딱 맞는 치료를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수술 얘기를 들으셨는데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요.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보시는 의견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몇 군데 전문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셔서 제 무릎의 상태를 한번 평가해 주세요라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올해 69세예요. 네. 젊으신 편인데 네. 무릎 안 좋으신 거죠? 제가 한 연골 주사를 한 6년인가 7년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오래되셨네요. 네. 네. 6개월에 한 번씩이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예, 오늘 병원에 갔더니 네네. 저기 무릎 통증이 또 와서 네. 아직 6개월이 안 되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통증이 와서 가봤더니 네네. 다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라고 권해요. 네, 농축 네, 주사. 예, 주사.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골수라는 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무섭죠. 네네. 골반에서 뭐 피를 빼서 네. 다시 그 무릎 연골에 이제 지입을 한다는 건데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괜찮은 건가요? 이거를 치료인지. 맞아도 되는지 이게 안전한 건지 자 네네. 일단은 골수라는 거는 왜 그걸 권하는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연골은 재생이 안 되는데 우리가 피를 처음 만들어내는 기능이 뼈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뼈 안에는 조혈 모세포라는 그 줄기세포가 가장 풍부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네네. 골수에서 뽑은 줄기세포가 가장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고 내 몸에서 뽑은 거니까 부작용은 없는데 무서운 거는 이제 뼈를 뚫고 주사 바늘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좀 다들 무서워하긴 하세요, 막상. 근데 이제 그쵸. 막상 받고 나면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치료를 상당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도 효과가 없고 돈만 좀 많이 들었다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적합한 적응증이 맞는 사람한테 권해드려야 되는데 안 해도 되실 분, 너무 빠르게 덜 아프신 분들이나 너무 과하게 진행되신 분들은 효과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증에 딱 맞는 분을 찾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의료진한테 좀 상담받고 이거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좀 여러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 골수라는 거는 네. 골수에서 피를 뺀다는 거는 나중에 뭐 골수염이 생길 수도 있다. 보통은 그렇게 골수염 생기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술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좀 규모 있는 데에서 무균 상태에서 확실하게 소독을 받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만약에 우리 전화 주신 어머님이 원장님 병원에 방문하셨다. 그러면은 어떤 치료법을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말고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머님 연세가 지금 69세시니까 아주 젊으시고 또 혹시 관절염이 뭐 2기나 3기 뭐 몇 기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사진 보니까 한 2기 정도 된 거. 2기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관절염도 아주 같이 붙지는 않았고 2기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기나 3기 딱 좋은데요. 그래서 꼭 자가골수 치료 말고도 그 덜 무서운 치료들이 꽤 많습니다.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증식 주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생 주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꼭 뽑지 않고도 덜 아프고 통증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주사들이 점점 요즘에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님의 객관적인 상태, 이제 엑스레이랑 MRI 소견을 쫙 보면 이분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한 소견들이 가져오시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전문가들이 잘 판단해서 어머님한테 가장 좋은 치료를 권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제대로해서 보면 성체줄기세포나 아까 얘기했던 연골, 능연골에서 취한 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연골을 이식하거나 뭐 그 밖에도 이런 시술 말고도 간단한 주사들도 꽤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좋은 치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치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좀 더 큰 병원에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근데 연골 주사 말고는 다른 치료는 안 받아보신 거예요? 예,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아니 6년 동안이나 연골 주사만 쭉 맞으신 거예요? 예, 연골 주사만 맞아봤어요. 그럼 그게 이제 효과가 있나요, 없나요? 한 6개월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5개월 만에 이게 제가 좀 걸었더니 이게 좀 하루에 뭐 15,000보 이렇게 걸었더니 이게 무리가 많이 걸으시는구나. 네. 근데 그러니까, 빨리 왔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인데요. 연골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을 때는 괜찮아서 6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고 또 주사 맞으면서 여태까지 이제 꽤 오랫동안 잘 버텨오셨는데 이 연골주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활유 역할, 히알루론산이라는 연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연골을 보호해주고 코팅해주고 이렇게 영양제 섭취를 꾸준히 해서 여태까지 잘 지내신 건데 5개월 만에 갑자기 아프셨다는 거는 이제 조금 전에랑은 좀 다르게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전하고 다른 좀 증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좀 통증이 좀 빨리 오는 경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점점점 5개월 만에 아프거나 다음 주사를 맞을 때는 또 3개월, 또 한 달, 1주 막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뭐 2, 3일 지나도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 관절염이 자꾸 진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건데 그럴 때는 똑같은 치료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그런 치료에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병을 더 악화시키거나 안 좋아지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6년 동안이나 무릎 통증 계셨는데 연골 주사만 맞고 버티셨는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갈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치료도 여러 가지 증식 주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꼭 한 가지 의견만 들으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은 뭘까 한번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의견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